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도 재밌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와 영향력 조사한 보고서가 그 작년 11월 달에 언론진흥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좀 늦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죠.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와 영향력. 우리 사물이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거 한번 볼만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카톡방에 올려놓은 글을요 한번 보시고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쫙 가보세요. 여러 가지로 좀 되게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라고님과 백성민 TV님 오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요 안에 있는 내용들 다른 못 보고 그냥 그래프 몇 개만 보면서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와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 재밌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국내 우리 뉴스 이용자들이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큼 있냐 지금 그거거든요. 밑에 보면 0부터 10까지 있죠. 오른쪽으로 이 점수가 올라갈수록 관심이 높은 거예요. 높은 겁니다. 높은 거.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클수록 관심이 높은 거예요. 왼쪽은 낮은 거죠.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0점부터 4점까지가 관심이 없다는 거고 5가 중심이고 6부터 10까지는 관심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국내외 이슈에 대한 해외 언론 보도에 관심을 갖는 편인가 보면은 이 오른쪽 그래프가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뉴스 이용자들은 국내 이슈에 대해서 해외 언론이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꽤 높죠. 그냥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말고 그냥 한번 큰 테두리만 보세요. 높습니다. 기사 제목에 외신 반응 언급하면은 끝까지 읽어요. 우린 국내 기사 우리가 직접 외국 언론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더라도 국내 언론들이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보도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보도했다 하면은 그냥 넘어갈 것도 외신이 보도했어? 해서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외신 주목 이슈에 더 관심도 많이 갖고 같은 이슈라도 외신이 주목하면은 더 관심을 갖게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해외 언론 보도 관심 지수 분포를 보면 어떻습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한 관심.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심이 많은 겁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 남성들이 여성보다 조금 더 해외 언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령을 보면 연령은 비례해. 20대들이 제일 관심이 없어 해외 언론에.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난 의외였어요. 난 이거 놀랬어. 60대 이상이 해외 언론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도하는지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보통 우리 같은 경우도 특히 코로나 때 보면은 외신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관심 많잖아요. 관심 많았잖아. 그런데 그게 연령의 비례예요. 60대 이상은 제일 높아 지금. 제일 높아. 그리고 뭐 학력은 비슷해. 고졸 이하건 대학 재학 이상이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 월급 400에서 60만 원대가 제일 높고 여기서 제일 특이한 말 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60대 고령일수록 해외 언론에 관심이 많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 퍼센티지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략할 때 해외 언론을 많이 인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외 언론을.
왜냐면 해외 언론에 대해서 이분들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국내에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겨레, 뭐 경향 그런 데가 보도하는 거는 들을수도 안 하고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더라 하면은 영향 받는 거죠. 국내에서 김건희 디올백 얘기하는 거 신경 별로 안 쓸 수도 있는데 해외 언론이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 막 보도하고 있다. 그거를 전달하면 그걸로 제목을 잡아갖고 전달하면은 거기서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진보 스피커들이 잘 유념해가지고 방송하면은 이거 도움될 것 같아요. 또 정치 미디어 관여와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한 관심 보면은 정치에 관심 높은 사람들이 해외 언론한테 관심이 많고 또 시사 지식 높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제가 여기서도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국내 언론 지식 높은 사람들이 관심 많아. 이건 뻔한 거죠. 정치에 대해 관심도가 높고 시사 지식 수준이 높고 국내 언론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해외 언론에 관심 갖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깜짝 놀란 건 뭐냐? 국내 언론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해외 언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난 이거는 내가 몰랐어요. 나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 대해서 신뢰가 낮은 사람일수록 해외 언론을 더 많이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국내 언론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해외 언론을 많이 보고 신뢰해요. 야, 특이하죠. 그리고 뉴스빈도 많이 뉴스 이용빈도가 높은 사람들이 해외 언론 많이 관심을 갖고 뉴스 참여 수준 높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층들일수록 많이 갖는 거지. 이거는 뭐 이게 중요한 거 같지 않고요. 또 이것도 중요해요. 뭐냐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해외 언론들의 반응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코로나 대응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진짜 막 기분이 좋았잖아요. 해외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를 너무 잘 컨트롤하고 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총선을 치른다면서 막 진짜 막 하니까 괜히 막 해외에서 어떻게 우리 말하고 있는지 막 찾아보고 한참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 자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해외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해외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해외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 평가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그러니까 해외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외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심 많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해외 언론들 많이 보고 있고 해외 승인 추구하는 건 뭐냐면 외국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거 그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수록 외신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건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파란색은 국내 언론 그리고 밑에 옆에 회색은 아니다. 지금 이거 아니고요. 해외 언론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파란색은 내가 직접 해외 사이트 들어가갖고 해외 SNS 들어가갖고 직접 찾는 거야.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뉴욕타임즈에 어떤 보도가 있지? 뉴욕타임즈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직접 보는 거. 이게 파란색. 그리고 회색은 뭐냐면 국내 언론에서 해외 이슈를 딱 다뤘을 때 그 간접적인 그 노출을 보고 기사 보는 거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아직은 직접 이 노출 거의 없음이잖아요. 거의 없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국내 뉴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직접 해외 사이트 들어가갖고 거기 내용을 직접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직은 거의 노출 없음, 거의 안함. 이게 거의 뭐 50%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좀 있는데 그런데 대체로 높지 않고 반면에 이런 국내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해외 이슈를 접하는 거죠.
한국의 뉴스 이용자들이 친숙도, 해외 언론에 대해서 가장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90점대인데 제일 높죠. 어디냐면 뉴욕타임스, BBC, 그리고 타임즈, CNN 뭐 그 정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친숙도고, 이거는 신뢰 점수, 누굴 신뢰하냐, 제일 많이 신뢰하는 곳이 BBC, 뉴욕타임스, 타임즈, CNN 똑같죠. 그러니까 국내는 보면은 그 친숙도하고 그리고 그 언론에 대한 신뢰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최고 신뢰도가 거의 통하잖아.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국내 우리 뉴스 보는 사람들이 국내 뉴스와 그리고 해외 뉴스 중에 어디를 더 신뢰하는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상반된 입장을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한다 했을 때, 이 파란색이 국내 언론에 대한 입장인 거고 이 회색이 해외 언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안을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한다, 그 질문에 그렇지 않아가 높아요.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보통이다, 그렇다는 거 많지 않지요. 반면에 파란색에 비해서 해외 언론은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높아요. 꽤 높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상반된 입장이 있을 때 양쪽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해외 언론이 훨씬 그렇다, 국내보다.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보도 내용 신뢰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 파란색이 왼쪽에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오른쪽에 높아야 좋은 거거든. 근데 보면은 국내 언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가 높고, 반면에 해외 언론은요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이 뉴스 이용자들은 해외 언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야 지금. 국내 언론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보통이다가 제일 높고,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이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외신에서 보도하면은 이거는 신뢰할 수 있어, 그럼 마음이 높은 거죠. 특정 정파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국내 특정 정파에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는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특정 정파한테 유리하게 보도해. 조중동은 국민의힘에, 한겨레 경향 한경호는 민주당한테, 진보한테 그렇게 정파적으로 보도해라고 보고 있는 반면, 해외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 CNN 그리고 뉴욕타임즈, 뭐 월스트리트저널, 그런 언론들은 정파적이지 않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해외 언론들이 국내 언론보다 더 사실 정확하게 보도해. 그리고 심층적이고 전문성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약간 그렇다, 높잖아요 지금. 해외 보도가 매우 그렇다 마찬가지고 높잖아. 이쪽이 높잖아.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을 훨씬 더 신뢰해요. 국내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같은 사실이라도 이거를 해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이쪽이 높은 거니까.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아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국내 언론 신뢰 높은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국내 언론에서 신뢰도 높은 사람들이 국내 언론도 신뢰하고 해외 언론도 신뢰한다. 이게 높이 나오는 거죠. 신기해. 이건 뭐냐면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면 내가 투표하는데
혹은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 국내 언론을 보죠. 국내 언론이 나의 투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면은 뒤쪽이 꽤 높아요. 5, 6, 7, 8 많이 올라가죠. 높대. 그런데 해외 언론은 더 높아. 5.2. 근데 뒤로 가면은 아무래도 국내가 높아. 이게 참 희한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언론보다 아니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 내용들을 더 신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더 신뢰하고 더 뭐 전문성이 있고 더 이렇게 객관적이고 양쪽 입장을 다 말해주고 그렇게 말했지. 근데 정작 투표할 때는 해외 언론보다 국내 언론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지금요. 파란색이 오른쪽 봤을 때 파란색이 회색보다 더 높잖아요 이게. 국민들 투표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디? 국내 언론이. 해외 언론보다 국내 언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마 이거는 그 해외 언론에 사람들이 국내 언론을 더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언론을 많이 보는 사람보다 국내 언론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나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도 해외 언론보다 국내 언론이 높아요. 공적 사안에 대한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야. 국내 언론이 높지. 특이해. 그래서 우리가 외신을 신뢰를 가지고 보더라도 실제 사람들은 투표할 때는 또 어떤 의견에 영향을 미칠 때는 국내 언론들을 또 많이 본다는 거 참 특이한 거고,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이 해외 언론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에서도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보수층 겨냥해갖고도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메시지를 내보낼 때 해외 언론들을 많이 인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 언론을 막 신뢰하니까. 모르겠어. 이것도 왜 그런지. 우리는 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저쪽 사람들은 이 언론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 사대주의가 아닌가 좀 의심도 들긴 하지만 하여간 연세 많은 분들이 해외 언론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 국내에 어떻게 보도하는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 언론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좀 찾아가지고 국내에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사무리도 앞으로 해외 언론들을 좀 많이 찾아봐갖고 국내 이슈들을 많이 좀 소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아까 지금 본 것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와 영향력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 보고 내용이요, 뒷부분도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모님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카톡방에서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시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카톡방에서 사모리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오픈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오고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들어오시면 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광고도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바로 장달수님의 햇 곱창김 지수식 무염 가공이고요. 인공 감미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100% 유기농 곱창김입니다. 사무리에서 3년간 판매하고 있는 정말 최고의 상품이고요. 저는 이 김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반찬도 필요 없어. 그냥 간장에만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처음으로. 난 지금까지 제 편견이 있었어요. 편견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김은 밥 싸서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질 낮은 김들 있죠. 질 낮은 김은 김국이나 해 먹어라.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도 그 김들 중에 좀 오래된 김이 있잖아요. 묵은 김. 그런 것들을 주로 김국을 해 드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곱창김 이 김으로 김국을 해 먹었거든요. 야, 너무 맛있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르구나. 물론 그 앞에 있던 김이 워낙 묵은 김이어서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김일 때는 김이 안 퍼져 잘. 근데 이 김은요, 이게 달라. 이 퍼지는 것부터가. 이건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달수님의 핵 고창김 010-5838-6645 전화하셔가지고 김 구매하시고요. 김을 3개를 구매하시면 말씀드렸죠? 아이고, 무화과 고추장이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들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2번째 광고였습니다. 이제